준이니들의 멘탈 강화 방송 돈다방 미쓰리 12월 23일 금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목소리가 회복되지 않고 있고요. 컨디션도 마치 주식시장처럼 좋아지는 것 같다가 조금 다시 안 좋아지는 것 같다가 좋아지는 것 같고 안 좋아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오르다가 조종받고 오르다가 조종받고 이러면서 전체적으로 우상향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저도 주식시장 흐름과 똑같이 지금 회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목소리 이렇게 변한 거 처음 들어봐요. 오랜만에 들어봐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저도 굉장히 지금 목소리가 변한 게 오랜만이고요. 2009년도에 한번 목소리를 잃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바로 지금 요맘때였죠. 엄청나게 심각한 독감을 한번 앓았는데 그 당시에는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는요, 제가 대신증권 근무할 때인데 회사에서 프리젠테이션 대회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고객으로부터 막 소송당하고 그때 정말 힘들 때다 보니까 대기발령, 영업정지 이렇게 회사에서 찍힌 상태여서 나름대로 제 스스로 프리젠테이션 대회를 좀 잘해서 뭔가 제2의 발판으로 만들어보자 이런 그 포부가 있다 보니까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나름대로 또 강사 자격증도 있으니까. 그래서 지점별, 권역별 해가지고 나중에 최종 대회까지 나가서 상까지 받았는데 문제는 목소리 자체가 안 나왔어요, 그때.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렇게 목 부드럽게 하는 주사도 맞고 막 닌게일 투혼도 하고 진짜 정말 막 기도도 했어요, 제가. 제발 주님, 하나님, 부처님, 알라신이셔. 나 목소리 제발 좀 나오게 해달라고 할 정도로 목소리 자체가 안 나왔는데 그래도 이번 독감은 목소리를 완전히 뺏어가진 않았습니다. 저 그거 사실 굉장히 걱정했거든요. 돈다방 미쓰리도 돈다방 미쓰리지만 사실 그 새날 방송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딱딱 정해져 있는 패널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출연을 못하게 되면 또 다른 분이 또 대신 해줘야 되고 또 그렇게 운영에, 그러니까 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까 혹시 목소리가 아예 안 나오면 어떻게 할까 하고 굉장히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목소리가 나와서 다행입니다. 조금 불편한 거는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불편하시겠죠. 자, 조금만 견뎌주세요.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 12월 20일 목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22일 목요일 뉴욕 증시 하락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두려우신가요?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머릿속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지금 증시가 화랑이면 안 됩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지금 뉴욕 증시는요, 화랑장이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증시가 꼬꾸라져도 안 됩니다. 왜 화랑이면 안 되느냐? 뉴욕 증시가 상승하고 분위기 좋아지면 이놈의 증시가 인플레이션을 자극한다고요. 그래서 연준에서 공격적인 금리 인상 계속 한다라는 발언으로 주식시장에 지금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잡을 것이냐? 아마 1월 달에 발표되는 12월 소비자 물가지표를 확인할 때까지. 일단은. 왜냐하면 이번에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하고 지금 그나마 7.1%까지 잡아놨던 이 소비자 물가지표가 다시 술렁거리면 이제 미국에서 쓸 수 있는 카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금리 인상을 계속 공격적으로 하느냐? 경제 지표가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뉴욕 증시는 상승하면 안 된다. 상승하면 안 되면 그럼 하락해도 되느냐? 하락해도 안 되죠. 따라서 어느 정도 적당히 뉴욕 증시가 좀 이렇게 눌려져 있는 분위기. 지금 주식시장이 좋지 않아. 에이, 올해 산타랠리 긁는 것 같아. 이런 분위기 만들어 놓고
또 이틀 동안 살짝 증시가 올라가고 살짝 올라가면서 아직까지 산타랠리 포기하지 마 이런 분위기였다가 또 흥분할까봐 다시 살짝 내려놓고 이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분위기 이어질 겁니다. 제가 왜 확신하냐 하면은요. 여러분 보세요. 12월 20일 목요일 뉴욕 증시가 뭐 때문에 하락했습니까? 3분기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긍정적이었대요. 이런 걸 한마디로 뭐라 그러냐? 경제 지표가 잘 나와도 지랄이네요. 경제 지표가 잘 나왔는데 왜 뉴욕 증시가 하락합니까? 물론 경제 지표가 잘 나왔으니까 연준이 계속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계속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악재다. 이 시나리오 때문에 하락했다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죠? 만약에 여러분 경제 지표가 부진했다면, 경기 침체라는 이유로 하락했다면, 경기 침체라는 이유로 뉴욕 증시가 하락했다면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아집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뉴욕 증시는요. 물론 경제 지표가 좋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뉴욕 증시는 경기 침체, 경기 둔화라기보다는 인플레이션을 더 많이 걱정하는 것처럼 시선을 그쪽으로 끌어다 놨습니다. 경제 지표가 잘 나왔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 뉴욕 증시 분위기는 절대로 사람들이 와, 뉴욕 증시 되게 좋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끔 움직여야 됩니다. 뭐 때문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게 이제 새해가 되면 1월 초에 12월 달 고용지표 발표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12월 달 소비자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되겠죠. 11월 소비자 물가 지표가 7.1%가 나왔잖아요. 그 전에는 7.7%였잖아요. 그러면 1월 달에 1월 중순에 발표되는 12월 달 소비자 물가 지표가 만약에 앞자리가 뭐 6으로 바뀌고 근데 6.9 이런 거 말고요. 둔화폭이 한 뭐 1% 정도 나온다든가 뭐 0.7% 정도 이상 나온다든가 그렇다면 이제 연준에서는 확실하게 인플레이션이 꺾였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여러분 국제 유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예. 그래서 어쩌면 내년도 2023년 1월 중순쯤 1월 13일인가 아마 그쯤 될 것 같은데 그때 발표될 12월 소비자 물가 지표를 확인하기 전까지 증시는 결코 뜨거워지진 않을 겁니다. 뜨거워지진 않겠지만 12월 20일, 21일 이틀 동안의 그 뉴욕 증시 분위기처럼 반등도 하고 그리고 조금 더 상승하면서 산타랠리 아직 생각해도 괜찮아. 뭐 산타랠리가 뭐 꼭 산타랠리 전에만 나타나야지만 산타랠리니? 산타랠리 이후에 나타나도 산타랠리다. 뭐 이런 분위기도 좀 흘려주면서 예,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뉴욕 증시를 이해함에 있어서는 이런 관점으로 유지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문제는 뭐냐면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접하실 때는 조금 더 보수적인 관점입니다. 대한민국은 신흥국이고요. 지금 우리나라 처지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주식시장이 대한민국이 러시아 다음으로 수익률이 제일 저조하다고 하죠. 누구 때문입니까? 오너 리스크입니다. 올해 전 세계적으로 주식시장이 다 안 좋았던 건 맞아요. 그죠? 그런데 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많이 떨어졌을까? 이거는 제가 올해 1월 25일 날 방송을 했던 윤석열 리스크가 반영이 된 겁니다. 주식시장이 떨어졌어. 무조건 윤석열 때문이야 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상대적으로 대한민국이 더 많이 떨어진 이유는 윤석열 때문인 거는 확실합니다.
자,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하시고요. 자,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 3분기 국내 총생산 미국입니다. 3.2%가 나왔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미국은요, 2022년 1분기에 마이너스 1.6%, 2분기에 마이너스 0.6%가 나왔습니다.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은 무엇이라고 한다? 기술적인 침체라고 부른다. 그런데 3분기에는 플러스로 전환을 했고요. 잠정치 2.9보다도 잘 나온 3.2%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뉴욕 증시가 왜 하락해? 이걸 왜 걱정해요? 우리가 걱정할 거는요, 미국이 진짜 경기 침체다라는 거를 걱정할 때 걱정해야 됩니다. 미국이 경기 침체야 하면은요, 우리는 그냥 죽는 거예요. 미국이 재채기만 하면 우리는 몸살 앓는 것처럼, 만약에 미국이 경기 침체일세 하면은요, 그 주변 다른 나라 국가들은요, 아작이 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미국은 경기 둔화, 경기 침체가 올 거야. 내년 후반에 올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뉴욕 증시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라기보다는 오히려 경제 지표가 잘 나와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연준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계속할 것이다. 이것 때문에 뉴욕 증시가 하락했다고 하죠. 자,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연준의 금리 속도 조절이 결정된 이유, 8월 25일 잭슨홀 미팅에서 어금니 꽉 깨물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 2%가 될 때까지 미국 경제가 고통스러워도 금리를 계속 인상할 거라고 막 눈에 레이저를 쏘면서 얘기했던 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11월 30일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이유는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하되 미국 경제 상황이 지금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하기 어려운 만큼 둔화됐기 때문에 의견이 바뀐 겁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경제지표가 잘 나왔으니까 경제지표가 잘 나와서 연준이 계속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할 것 같아. 그래서 뉴욕 증시가 빠진 거야. 라고 하고 있죠. 어쨌든 그 덕분에 뉴욕 증시는 지금 와 좋아, 뉴욕 증시 엄청 좋네, 이런 이야기 나오지 않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뉴욕 증시가 이렇게 발목이 잡혀 있으면 인플레이션이 들썩들썩거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다른 주린이 분들은 왜 산타랠리 안 와? 올해 주식시장 끝났어, 망했어, 난 몰라, 계속 빠져. 이렇게 정신줄 놓고 있을 때 돈다방 미스의 청취자님들은 지금 주식시장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빠지고 있구나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최소한 내가 누구한테 두들겨 맞으면요, 내가 왜 맞고 있는지는 알고 맞아야 되잖아요. 그냥 막 두들겨 맞고 있어. 분해, 열받아, 이러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거에 있어서 왜 하락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알고 있으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시겠죠. 자, 3분기 개인 소비 지출 2.3% 증가했다고 합니다. 2분기에는 2.0% 증가했다고 하니까 지금 미국 소비 탄탄하다. 여러분들은요, 미국 경제 지표가 잘 나와서 뉴욕 증시 하락 때문에 걱정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미국 경제 지표가 엄청 안 좋게 나오기 시작해서 어떻게 미국 경기 침체야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엄청 힘들어집니다, 진짜. 자, 미국의 11월 경기 선행지수 전월 대비 1.0% 감소했습니다. 9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는 미국 경제 지표가 좋다라고 얘기하죠. 하다 12월 22일 목요일 뉴욕 증시가 하락한 이유가 3분기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긍정적이어서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른 경제 지표들은 거의 모두 부진합니다.
컨퍼런스 보드에서 11월에 노동시장, 제조업, 부동산 관련 지표가 모두 악화됐다라고 합니다. 11월만 악화됐을까요? 기존 주택 판매, 신규 주택 판매는요, 거의 1년 동안 연속 줄줄이 다운되고 있고요. 기준선이 50인 PMI 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제조업 지표도 마찬가지고요. 11월 달만 안 좋았던 게 아니라 전체적인 분위기가 우하향 곡선을 지금 찍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일단 연준은 인플레이션 수치가 높다 보니까 경제 지표는 꺾이고 있는데 인플레이션 지표가 여전히 지금 7.1%에 머무르고 있다 보니까 일단 얘를 먼저 잡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7.1%를 빨리 꺾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제 그때 경기 지표가 둔화되는 거를 신경 쓰게 되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연준이 내년에 공격적인 금리 인상 계속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못한다고 봅니다. 이제 1월 달에 발표되는 12월 소비자 물가 지표가 눈에 띄게 둔화되거나 아니면 경제 지표가 눈에 띄게 정말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고 진짜 못 나오는구나 라는 지표들이 확인이 되면은요. 그때는 연준은 금리 인상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 지표가 잘 나와서 연준이 계속적인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이거는 너무 과도한 우려다라는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전주 대비 2,000명 증가해서 21만 6천 명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12월 20일 목요일 뉴욕 증시에서 제가 달리 체크해 드릴 건 없고요. 그냥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뉴욕 증시가 왜 힘을 못 쓰고 있는지 그 이유를 좀 다시 한번 확인해 드렸고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12월 26일은 뉴욕 증시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12월 27일 화요일까지 주식을 매수하셔야지만 배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2월 29일 날 이제 27일 날 주식 매수한 게 마지막 거래일인 29일 날 결제가 되고 그날 대한민국 2022년 마지막 주식시장을 끝으로 12월 30일 날은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고요. 거래가 굉장히 한산하고 그렇게 특별한 이슈가 없이 그냥 한 해를 쭉 마무리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 지금 현재 2320포인트 정도까지 빠지고 있습니다. 환율은 오늘 올라서 1200원이 좀 1200원 더 하고 있는데요. 1282원까지 올라왔는데요. 자,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쓸 카드가 별로 없습니다. 이번에 금투세 어쩌고 연장되니 어쩌니 연기되니 뭐하니 하지만 주식시장에 반영되지 않죠. 대신에 지금 투심이 굉장히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투심이 위축되어 있다는 얘기는 투자자들이 시장에 들어오고 있지도 않고요. 그리고 거래가 많이 없다 보니까 내가 매도를 하고 좀 물량을 던지고 그냥 현금화 시켜버리고 발을 빼려고 해도 내 물량을 받아줄 매수가 없습니다. 거의 매수 매도가 거래량이 좀 굉장히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주식시장은 빠지는데 아마 종목별로 덜 빠지는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특히 제가 지금 이벤트로 진행하고 있는 종목들 보면 오늘 빠지고 있지만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낙폭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부러 거래량이 굉장히 적은 종목들을 추천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참여하신 분들이 혹시 물타기 하지 않을까, 더 사지 못하게. 그리고 지금 같은 주식시장은요, 오히려 제가 잠시 전에 지금 시황이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 막 거래가 활발하고 그러면 개인들이 팔고 나가기 위해서 더 낙폭이 커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럴 때는 거래량이 없이 좀 지루하지만
계속 꾸준히 어느 정도, 나 유지란 단어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하여튼, 계속 어떤 그런 분위기를 유지를 하게 되면 많이 빠지지 않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그 상태 유지만 되면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주식시장에서는요, 특히 왜 테마주 매매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거래량 엄청 몰리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 매매하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주식은 올라갈 때 거래량이 많은 게 좋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식이 올라갈 땐 돈의 힘으로 올려야 되거든요. 문제는 지금 같은 주식시장에서는요, 오히려 거래량이 많은 종목은 개인들이 무서우니까 주식을 그냥 막 던지고 나가게 되는, 그래서 오히려 그 투매 물량을 받아주게 되는 그런 거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마다 매매하는 그 방법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오히려 거래량이 많은 종목은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표현은 그렇지만, 거래량이 많은 종목은요, 올라가다가 힘을 잃고 빠졌을 때 개인들이 무서우니까 막 손절 물량을 내놓기 때문에 더, 만약에 마이너스 한 1% 정도 빠질 수 있을 거를 거래량이 실리면서 마이너스 4%, 5%까지 밀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고려하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내년에도 여러분, 어쨌든 당분간은요, 이런 분위기가 유지가 될 겁니다. 올해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3,000포인트 얘기하지 못하고 있죠. 2023년도에 3,000포인트 제시한 곳 없습니다. 3,000포인트 힘들어요. 제가 2022년 올해 3,000포인트 힘들다, 당분간 3,000포인트 생각도 하지 마시라고 올 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3년도에도 3,000포인트 어렵습니다. 아마 굉장히 이제 어느 정도 선에서 박스권이 만들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지루한 박스권이 꽤 오랫동안 형성될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사이에서 종목별 움직임이 진행이 되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요, 2023년도에 미쓰리가 보고 있는 주식시장은 저렇구나 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2023년 새해 플랜을 짜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뉴욕 증시는 뜨거우면 안 됩니다. 소매 판매가 잘 나오면, 고용 지표가 좋으면, 임금 상승률이 높으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이 올라가면 인플레이션을 자극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왜 주식시장이 좋아지면 인플레이션이 출렁거리는지 다시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주식시장은 의도적으로 누르고 있는 것이다. 물론 다 껍질을 벗겨보면 미국 경제지표 부진합니다. 미국 경제 안 좋아요. 지금 미국은 경기 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쓸카드가 많다 보니까 뉴욕 증시에서 경제 지표가 잘 나와서 연준이 계속 긴축할 것이다. 그래서 뉴욕 증시가 빠졌다라고 이렇게 배부른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건데, 배부른 소리 하고 있는 건데요. 실질적으로도 미국 경제는 이미 둔화된 상태다. 요것만 체크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뉴욕 증시 또 다시 또 돌려놓을 거예요. 큰 폭의 상승은 보이지 않을 겁니다. 큰 폭의 상승은 보이지 않을 텐데요. 주식시장이 막 빠지거나 하게 두지 않을 겁니다. 빠졌다가 5거래일 만에 반등했죠? 약간 강보합권으로 반등했다가 그 다음날 1%대 상승하고 다시 1%대 하락했죠. 나스닥은 2% 하락했지만, 그리고 다시 또 나스닥은 또 다시 강보합 정도로 만들어 놓고 이런 움직임으로 계속 소비자 물가지표를 자극하지 않을 정도로 끌고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포인트 잘 고민하시고 잘 생각해 보시고요. 민주진영에 계신 분들이 돈다방 미쓰리 많이 들으시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그리고 주식을 하면서 가장 무서운 적은요, 내 안에 있는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주식시장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는 이거보다 더 어려웠던 주식시장을 겪어봤기 때문에 지금 주식시장은요, 아직은 괜찮아요. 예, 아직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 빠졌다고 너무 공포에 떨지 마시고요. 지금 주식시장이 왜 정확히 하락했는지 원인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크리스마스인데 크리스마스 분위기도 안 나고, 저는 또 컨디션이 이렇고, 여하튼, 저는, 크리스마스 전에, 크리스마스 이브 날, 제가, 23일,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 가지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컨디션 봐가지고요. 혹시 좀 아니다 싶으면은, 25일 방송으로 올려드리는지 좀 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계속 지금 방송을 하니까 컨디션이 회복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쉼표를 좀 두고 한번 또 쉬어보도록 할 테니까요. 제가 그거도 따로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날씨 너무 추우니까 건강관리 조심하시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